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쉽게 잡을 수 있는 질환도 방치하게 되면 큰 병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키도 시기가 있어서요. 성장기를 놓친 아이들의 경우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는데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은 성장과 비염의 관계를 한 방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발과 발목 질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요 7번 홍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아가씨. 네? 설마, 설마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설마. 아, 진짜 벌써 3월이잖아요. 곧 미스 코리아 되고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해야죠. 안녕하세요. 아유, 뜨거워라, 진짜. 아이고, 진짜 정신이 있나 없나, 진짜. 뭘 모르네. 34, 24, 34 홍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34는 맞죠? 이거 134. 어? 24 여기 하고. 좀 말장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고로 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려면 아무래도 이 몸매 되고 페이스 하고 이 정도의 섹시함이 보여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언니, 배 좀 넣고. 어? 이거 둘이 또 싸우나? 오빠야. 언니가 내보고 자격 미달이라고 자꾸 놀리잖아. 자격 미달 그뭔 소리야? 아니 놀래지 말해. 뒤로 넘어가라. 놀래지 마라. 그냥 침착한 마음으로 들어라. 글쎄 아가씨가 미스 코리아 나간단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그래. 이만하면 되잖아. 선미야, 오늘은 네가 잘못했다. 언니한테 배꼽 사과해라. 아니 왜 내 미스 코리아 나가면 안 되나? 왜? 그래 얼굴은 이쁘다 그래. 참내나 나 저희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이고 그랬죠. 근데 미스 코리아 나가는 거 좋은데 네 키가 그 미스 코리아 나가는데 이게 안 된다 이 키로. 그러면 가수 한번 해볼까? 아, 내 미치.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헛바람 들어가지고 지금 말도 택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싸는 거 진짜. 아가씨 비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현영도 누나 이렇게 하잖아. 누나. 아가씨 비염이라서 안 돼요 가수는. 선미야, 네 가보니까 네 어렸을 때 비염 있었다 그자? 비염 아주 심했지. 근데 그 비염 때문에 네가 키가 큰 거 아이가? 네 어디신다? 왜? 그 뭐 이유가 있나? 개구쟁이라도 좋으니 건강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No!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작지는 않나 비교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코 질환이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성장과 비염의 관계를 짚어봅니다. 한창 자랄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작다면 우리 부모님들 무척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 성장과 비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 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코엔케한의원의 유지철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이가 사실 좀 작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아이가 혹시 날 닮아서 그런 건 아닌가 미안하기도 한데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예, 키 성장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성장판이 잘 열려 있어야 하겠고 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자라나서 키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우리 몸에서 발목과 무릎, 고관절, 척추와 골반,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와 같이 우리 몸의 긴 뼈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물렁뼈로 구성된 부분으로서 이곳에서 성장기 동안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뼈가 자라남으로써 키가 크게 됩니다. 성장판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성장기에는 성장판 주위의 두 뼈가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성장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성장판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떨어져 있던 두 뼈가 이제는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닫히게 되고 또 닫힌 성장판은 다시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 치료는 반드시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아랫부분인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어서 간으로 가서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동안 뼈끝의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가 자라게 해주는데, 성장 호르몬의 유발 인자를 살펴보면 첫째, 깊은 수면, 두 번째, 좋은 영양 상태,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키 성장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비만이나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켜서 성장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또 성장판이 다친다고들 하잖아요. 키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 때 아이들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그럼 원장님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자라는지 궁금하네요. 예. 성장의 시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1단계는 태어나서 첫 돌, 두 돌 때까지인데,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50cm 정도로 태어나서 첫 돌 때까지는 25cm 정도가 자라고 두 돌 때까지 12.5cm 정도가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돌 때의 키를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성장키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성장의 2단계는 사춘기 전으로 연간 5에서 7cm 정도 무난하게 성장해주는 시기가 됩니다. 성장의 3단계는 사춘기로서 이 시기에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남학생은 연간 1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고 여학생은 연간 9cm 정도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2차 성징이라고 하여서 여학생들은 초경을 하게 되고 남학생들은 변성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4단계는 이제 사지의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왕성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개인에 따라서 척추나 골반의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이 척추와 골반의 열려진 성장판을 통해서 3에서 5cm 정도 더 성장을 해주는 시기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평균 키가 무려 6cm나 더 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cm 정도가 되고 여학생들의 평균 키는 161cm 정도나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대하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평균 키보다 8cm나 더 크게, 남학생들은 181cm 정도를 원하고 여학생들은 169cm 정도를 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을 왕성하게 하는 사춘기도 부모님 시절에 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사춘기가 와서 초경을 하게 되고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학생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가 오게 되고 중학교 3학년이면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꼭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치료 시기입니다. 초경이 하게 되면 당연히 사춘기가 왔는 것이겠지만,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궁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초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초경만을 기다리시다가 사춘기라고 하는 좋은 성장의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춘기의 시작은 초경으로만 기준 잡지는 마시고 초경 이외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또 갑자기 키가 많이 크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특히 여학생이 몸무게가 35kg 정도가 나가면 사춘기가 올 수 있고 몸무게가 40kg 정도가 되면 초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성조숙증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내원 당시 또래보다 6cm나 더 커서 이 여학생이 성조숙증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165cm 이상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1년 전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초경을 했고 성조숙증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니 안타깝게도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었고, 또 최종 예상 성장 키를 구해보니 평균 키보다 7cm나 더 작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조숙증이 있게 되면 성장 당시에는 또래보다 키가 더 커 보이지만 성장판이 빨리 멈추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성장 키는 또래보다 더 작게 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사춘기 전에 우리 아이의 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아이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었다는 여자 어린이를 만나보시죠.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이랑
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어, 15번인데 남자 여자 나눠서 여자로서 1번인 거고 제일 첫 번째 줄에 앉거든요. 예은이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이. 단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다면 키가 작다는 것이었다. 또래보다 좀 많이 적거든요. 더 안 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조금 더 지나면 크겠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자라겠지 하며 기다려왔지만 어느새 10살, 엄마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는데 모습을 보니까 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2-3살 차이 나게끔 애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서 왔죠. 그렇게 해서 이달 초 병원을 찾은 예은이와 엄마. 원래 키가 좀 작은 편이었고요. 식욕 부진형, 소화흡수형 성장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장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엄마 아빠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먹는 것도 시원찮다 보니 생긴 결과였다. 부모님의 키도 많이 좀 작아서 유전적인 성장 부진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식욕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져 있습니다. 예상 성장 키가 150cm 초반대로 아주 저조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식욕 부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일.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위를 강화하는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나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2주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약침도 잘 견디고 있는 예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식욕이 많이 땡겨요. 애가 많이 먹어요. 전에는 먹지 않던 음식도 요즘은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먹는 양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키 작은 아이, 예은이의 고민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은데. 보통은 1개월 정도 치료를 하겠지만 이 학생은 3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치료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나서 추가적인 치료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시기를 놓치고 나면 손도 쓸 수 없는 게 키라는데 예은이의 경우 서둘러 병원을 찾은 덕에 걱정을 덜게 됐다.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닫히게 되고 또 한 번 닫힌 성장판은 다시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치료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꼭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온열 하룻볕에도 자란다는 게 아이들. 이젠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못 자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 식욕이 당기면서 잘 먹기 때문에 앞으로 쑥쑥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원장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비염을 비롯한 코 질환이 아이들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부모님의 키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하고 비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 질병과 수면과 같은 요인들이 77%나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키가 작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원하는 키만큼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염과 축농증과 같은 질환이 있게 되면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에 숙면을 취할 때 많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어서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은 흔히 성장 부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코라고 하는 부분은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코라고 생각하시지만 비강이라고 하는 부분